그 아까 우리 김창규 기자님께서 그 보고문을 좀 낭독해 주시긴 했는데 낭독이요? 우리 김창규 기자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정말 제가 좀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기회를 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박기래 선생님의 이 무죄를 위해서 하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이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정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조금의 또 이런 차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특히 저는 지금 막 하신 그 남북경청 통일농사협동조합의 그 오현경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리하시고 정확한 분이시구나라는 또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또 일단 7, 8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을 다 뚫고 계시다. 또 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이정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또 다양함에 또 저도 했지만은 또 오현경 선생님의 또 이러한 의견.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이 자리가 상당히 건강하고 아주 희망적인 자리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변호사 분의 그 말로 저는 그 박기래 선생에 대한 가동을 하고 제가 이제 통일 TV를 하게 되라든지 해서 다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이 통일 TV가 잘 되고 똑바로 가기를 바라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이 소위 악의 근원은 저도 미국에서 2년 생활을 한 10여 년 하고 제 자식들도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생각을 참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바로 저기 얘기했지만 인권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인권이라는 이음자도 올릴 수 없는 나라에서 특히 작은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선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전 통일TV가 되면 정식 국호를 좀 살리자. 제발. 왜 남한이고 북한이냐. 왜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쓰자. 그러려면 상대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기 싫으니까 북한이라고 하니까 남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도 얘기합니다. 왜 남한이고 저기가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말하는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상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면 됩니다. 이것부터가 저는 시작이 돼야 통일이든 뭐든 한 발자국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여기는 다 이번 동참을 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분이라도 처음부터 강연 다닐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1992년도에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언론노련, 우리 기자협회, PD협회, 신문방송 종사자들, 기자들, PD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니까 조약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 준칙이라고 북쪽의 남북관계를 앞두고 제1항이 서로의 정식 국호를 불러주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른다. 그 약칭 한국과 조선입니다. 워낙 기니까. 한국과 조선. 그리고 또 문맥에 따라서 남녘, 북녘, 남측, 북측. 요걸 합의를 했습니다. 북쪽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남쪽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한결의 조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결의 경향을 비롯해서 오마이 이런 데도 모두가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TV에서만큼이라도 조선과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쓰겠다고 저는 공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통일TV 저라도 해야 되겠다.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호를 살리는. 그럼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대한민국 떳떳하게 조선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런 벽이 허물어질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통일TV 되면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사실은 저는 학생 때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수천만 명이 살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발견이라고 하느냐. 저도 뭐 어릴 때부터도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사람이 살고 있어야 왜 발견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정복자, 총칼 드는 사람, 무기, 소위 근현대사의 무총칼로 인해서 이 잡은 사람이 이 역사의 이 주인공이 되가는 이런 아주 얼척없는 정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름 없이 정말 이 백인들이 영국 그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목사님이 절반 가까이 계셔서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기독교 청교도 깃발을 들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미국 역사학자들, 미국의 인권학자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민족이 우리가 한민족의 후예로서 우리라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해나갈 작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정말 7천만에서 최대 1억까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수천 년 동안 살던 우리 한민족의 이 선조라는 이 베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사이비 역사학자,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 소위 이 강단사학자,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학자들은 이 소위 이 민중 이 사학을 뭐 이렇게 막 사이비라고 하죠. 저 사이비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주에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죽으면 이 사람들 인디안들은 가서 이 추위면 덥게 해주고 음식 먹여서 살려보려는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인디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총칼로 가서 다 죽인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피부색이 다르다고 검다고 아프리카에 사는 이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칼로 잡아다가 페루에서 몇 달 동안 하면서 절반은 죽고 죽으면 바닷속에 내던져버리고 그 생선 쪼가리를 배 밑에 죽고 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칸들, 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짐승 취급해서 이 사람을 소도 아니고 저는 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이빨을 벌려서 건강하면 몇 달러 이거 힘없고 그러면 몇 달러 한 이 사람을 짐승 취급한 이 원죄 이걸 미국한테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로 미국이 이것을 소위 유대 자본의 소위 그 네오콘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600만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보다 더 똑똑한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민족이 이것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뭐 오바마든 다 그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끼리 좀 말 통하는 정말 말이 잘 통합니다. 제가 북에 가서 보면 정말 제일 좋았던 부분이 제가 JTBC에서 인터뷰했을 때 첫 번째가 말이 통해서 좋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보면 말이죠. 모두 말이 안 통하고 정말 아까 오영경 선생님 감독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부 악마화되고 저쪽은 심지어 짐승같이 저것들 북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빨갱이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70년 동안 살아온 정말 이 한스러운 우리 민족의 이것들을 저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저라도. 그래서 참 여러분들 통일운동의 정말 선각자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억울함은 없어야 되겠다. 억울함. 정말 상을 받지 못하도록 누명 쓰이고 사람을 음해하고 억울한 것만큼 정말 이 답답하고 정말 정말 억울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힘세고 주먹질 세다고 얻어맞고 죽임도 당했지만은 이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로부터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것만큼만 이 대표적인 이 박길리 선생을 포함하면서 통역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남을 때렸거나 남의 집 물건을 훔쳤거나 이러한 이 행위를
갖고 죄를 준 것이 아니고 단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 민족은 고구려 시대에도 왕이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고 참호들한 우리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민족이 수천 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라도 좀 해서 조금씩이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통일TV 정말 어렵게 국가로부터 어쨌든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발자국을 띄웠고요.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만큼만은 좀 평화롭게 살자.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우리 같은 민족이 평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북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쪽 사람들은 미국으로 향해서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는 수십만 발, 수천만 발, 지금으로부터도 핵을 위협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핵을 쏠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 선생님 남쪽에서 하는데 제발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국책이 아니고 민족의 핵입니다. 왜 우리가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습니까? 미국이 핵을 위협하니까 살기 위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꼴랑 열 몇 개 있는 거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미국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못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 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 아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조선의 이런 인민들하고 저는 우리 이 국민이란 말도 저는 없애야 되는 생각이 저부터 통일TV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대중, 민중이란 말을 쓰면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중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민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국에서 쓰니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쓰는데 이 잘못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민이라는 말, 한국 시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 대중이다. 일반 시민 대중. 그래서 약칭 민중인데 그래서 용어부터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이제 그래서 통일TV라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저는 사실 목사님이 여기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계시는데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훌륭한 프로스트 작지만 정말 의미 있는 목표 활동하시는 분 계시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또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